안녕하세요. 오늘 해설에서는 역사상 가장 기극적이면서도 또 가장 찬란하게 빛났던 한 철학자의 삶 속으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맑은 눈으로 우주의 거대한 진리를 마주하려 했던 고독한 진리의 탐구자, 바로 바류흐 스피노자입니다. 그는 우주의 진짜 모습을 보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는데요. 자, 이 흥미진진한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선고문 내용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진짜 등골이 서늘해질 정도인데요. 1656년에 암스테르담의 유대인 공동체는 한 젊은이를 향해서 정말 역사상 유래를 찾기 힘들 정도로 가혹한 파문 선고를 내립니다. 그냥 쫓아낸 게 아니에요. 그와 말섞는 것, 한 공간에 있는 것, 심지어 그가 쓴 글을 읽는 것조차 완전히 금지해버렸거든요. 아니,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랬을까요? 고작 23살짜리 안경 렌즈 깎는 청년이 도대체 어떤 무시무시하고 혁명적인 생각을 품고 있었기에 마을 전체가 그토록 공포에 떨면서 그를 철저하게 무너뜨리려 했던 걸까요? 스피노자의 인생은요, 뭐랄까 그냥 그 자체로 하나의 치열한 철학이었습니다. 그렇게 무서운 파문을 당하고 심지어 암살 위협까지 시달렸는데도 자기 생각은 절대 굽히지 않았어요. 대학 교수라는 명예나 편안한 삶의 기회도 다 거절해버렸죠. 오직 자유롭게 생각할 권리를 지키려고 평생 렌즈만 깎으면서 살았습니다. 안타깝게도 결국 그 렌즈 깎을 때 마신 유리먼지 때문에 44세라는 너무 이른 나이에 세상을 떠나고 말지만요. 이 스피노자의 끈질긴 삶 자체가 마치 렌즈를 깎는 과정과 똑같았습니다. 매일 거친 유리를 갈아서 투명한 렌즈를 만들듯이 중세시대의 그 맹목적인 신학이나 종교적 미신들을 싹 다 깎아내고 이성이라는 정말 흠집 하나 없는 완벽한 렌즈를 만들어낸 거예요. 사람들을 두려움에서 해방시켜서 우주가 돌아가는 필연적인 법칙을 가장 투명하게 보여주려고 했던 거죠. 자, 그럼 첫 번째 파트입니다. 신즉 자연, 그리고 심정의 빛인데요. 스피노자의 가장 위대한 발견이 통일사상과 만났을 때 어떻게 또 깊어지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스피노자 철학을 관통하는 딱 하나의 명제를 꼽으라면 단연코 신즉 자연입니다. 우리가 흔히 범실론이라고 부르는 거죠. 하늘 위에서 기적을 짠 하고 일으키거나 사람한테 벌을 내리는 인격적인 신? 스피노자는 그런 거 없다고 왔습니다. 우주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실체이고 자연의 법칙 그 자체가 곧 신이라고 선언해버린 거예요. 당시 사람들에겐 그야말로 머리 위로 핵폭탄이 떨어지는 듯한 충격이었죠. 근데 여기서 스피노자의 생각과 통일사상의 시각이 딱 갈라집니다. 스피노자의 범실론은 우주를 경이롭고 거대한 하나의 시스템으로 보게 해준 건 참 좋았는데 신의 인격이나 창조 목적 같은 걸 싹 지워버렸거든요. 그냥 차가운 인과관계만 남은 거죠. 하지만 통일사상은 이걸 범신상론으로 한 차원 끌어올립니다. 우주가 신 그 자체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성품을 완벽하게 쏙 빼닮았게 만들어진 아주 거룩하고 따뜻한 예술작품이라고 보는 거예요. 여기서 완벽하긴 하지만 냉랭했던 스피노자의 우주에 확 생명의 온기를 불어넣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바로 심정이에요. 우주가 짠하고 펼쳐진 게 무슨 기계적인 법칙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을 대상을 만들어서 기쁨을 나누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그 주체할 수 없는 따뜻한 마음, 그 심정이 모든 것의 출발점이라는 거죠. 드디어 차가운 우주에 따뜻한 목적이 생겨난 겁니다.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죠. 생존에서 참사랑으로입니다. 거대한 우주를 봤으니 이제 우리 사람의 마음속 가장 깊은 곳으로 한번 주민해 보겠습니다. 스피노자는 우리 인간을 포함한 모든 존재의 본질을 코나투스라는 개념으로 진짜 기가 막히게 짚어냈어요. 쉽게 말해서 내 존재를 지키고 역량을 더 키우려는 끈질긴 생존 본능이에요. 인간의 욕망을 나쁜 거라고 억누르지 않고 긍정했다는 게 대단하죠. 이 코나투스가 기쁨 쪽으로 쫙 뻗어갈 때 우리 역량도 커진다고 본 겁니다. 근데 우리 여기서 잠깐만 멈춰서 생각해보죠. 코나투스라는 생존 에너지가 훌륭하긴 한데 결국 그 최종 목적이 나 하나 잘 살기, 나의 보존에만 머물러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우리는 평생 서로 외롭게 떨어진 섬으로 남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그래서 통일사상은 이 스피노자의 코나투스를 다시 조립합니다. 그냥 맹목적으로 나만 살아남으려는 그 자리에 심정을 바탕으로 한 4단 7정을 딱 세우는 거예요. 인간의 진저 본성은 나 하나 유지하는 게 아니거든요. 다른 사람을 아끼는 인의예지 같은 도덕적 본성, 그리고 희로애락의 다양한 감정들을 예쁘게 조화시켜서 진정으로 선하고 아름다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것, 그게 우리 본성이라는 거죠. 결국 스피노자가 현미경 보듯 분석해 놓은 그 수많은 감정들이요,
이제는 단순한 생존 도구를 넘어서서 다른 사람을 내 몸처럼 품어주는 아주 아름다운 정서적 바탕이 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단순히 생존만 하는 기계가 아니라 심정을 동력으로 삼아 참사랑을 실천하는 호모 아만스, 즉 사랑하는 인간으로 지어졌다는 뜻이죠. 세 번째 하이라이트입니다. 선택의 환상과 주체적 자유. 철학에서 제일 뜨거운 논쟁거리이자 스피노자 철학의 정점인 자유에 대해 얘기해 볼게요. 스피노자는 엄청나게 철저한 결정론자였어요. 저 날아가는 돌멩이 비유 참 재밌지 않나요? 스피노자가 볼 때 인간의 자유의지는 저 돌멩이의 착각 같은 겁니다. 원인을 모르니까 그냥 내가 선택했다라고 믿을 뿐이라는 거죠. 그에게 자유란 그냥 우주가 돌아가는 룰을 깨닫고 그걸 차분하게 수용하는 굉장히 수동적인 거였어요. 근데 통일사상은 좀 다릅니다. 우주에 피할 수 없는 룰, 즉 이법이 있다는 건 스피노자랑 똑같이 동의해요. 근데 자유를 보는 시각이 완전히 반대죠. 진정한 자유는 궤도를 벗어나는 탈선이 아니라 궤도 위를 물리적으로 달리긴 하되 그 기차의 운전대는 우리가 직접 쥐고 운전하는 거라는 겁니다. 운명을 그냥 구경하는 게 아니라 원리 안에서 적극적으로 내 자유의지를 쓰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적극적으로 주체가 되는 자유, 그 핵심을 책임분담이라고 부릅니다. 우주가 완벽한 법칙으로 세팅되어 있긴 하지만 결국 역사가 어디로 가는지, 세상에 참사랑이 꼽히는지 마는지는 온전히 우리 손에 달렸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그냥 법칙에 끌려가는 존재가 아니라 책임을 다해서 선을 창조해내는 아주 역동적인 주인공들인 거죠. 자, 이제 마지막 장입니다. 심정의 빛을 보다. 지금까지 나눴던 이야기들을 하나로 모아 결론을 내려보죠. 스피노자가 그 암살 위협과 고독 속에서도 피눈물나게 깎아낸 맑은 이성의 렌즈. 이거 절대 버릴 필요가 없습니다. 덕분에 우리 인류가 맹목적인 미신이나 공포에서 벗어나서 우주의 이치를 똑바로 볼 수 있었잖아요. 하지만 이제 우리는 통일사상을 통해서 그 차갑고 맑은 렌즈 너머로 우주를 지은 분의 따뜻한 온기, 즉 심정의 빛을 통과시켜보는 겁니다. 내일 지구가 멸망해도 사과나무를 심겼다. 다들 아시는 명언이죠. 스피노자의 사과나무가 이성과 필연성이라는 차가운 땅에 묵묵히 뿌리를 내리는 거라면 통일사상의 사과나무는 그 뿌리로 따뜻한 심정이라는 물을 쫙 빨아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 칠정이라는 정말 예쁜 도덕과 감정의 꽃을 피우고 마침내 우리 모두가 사랑으로 얽혀 사는 거대한 숲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파문과 죽음 앞에서도 절대 타협하지 않았던 스피노자의 그 위대한 생각들. 오늘 우리는 그 단단한 뼈대 위에 창조주의 따뜻한 심장박동을 더해봤습니다.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삶을 매일매일 이끌어가는 그 코나투스는 지금 어떤 심정의 빛을 내뿜고 있나요? 차가운 이성을 넘어서서 우주 가득한 온기를 꼭 한번 느껴보시길 바라면서 오늘 해설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